시골 중학교, 그곳은 더 이상 교육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침을 뱉고 복도엔 욕설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학교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릴 가르치겠다고요? 선생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학생들이 비웃던 그 여자는 사실 707 특임대 출신 여군 중사였습니다. 교실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학교 복도는 조용해졌고 일진들은 그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시작된 거였죠. 지금부터 한 여군의 조용하지만 강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골 버스 터미널에서 내린 윤서연은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28세, 전역한 지 2달째였죠. 군복 대신 입은 검은색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선생님이세요? 라고 묻자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학교 말이죠. 요즘 애들이 좀 기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리고 멀리 보이는 3층짜리 건물이 바로 자신이 근무할 대성중학교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서연의 눈에 들어온 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를 길게 기른 남학생이 서연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이요.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몇몇 교사들이 서연을 쳐다봤지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한 남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이시죠? 류시운입니다. 그의 악수는 형식적이었어요. 눈빛에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좀 특별하니까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특히 3학년 5반은. 류시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군대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보낸 2년,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신체적인 강함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3학년 5반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어요. 교실 뒤편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앞자리의 한 여학생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자리에 앉은 덩치 큰 남학생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국어 담당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교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뒷자리에 남학생이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대에서 만났던 문제아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우리는 공부 안 해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 말을 한 학생은 백도훈이었습니다. 1m 80cm가 넘는 키에 어깨가 넓어서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은 그의 말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갔어요. 군대에서 배운 건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주도권을 잃게 되죠. 그래, 그럼 너희들은 뭘 하고 싶은데? 예상과 다른 반응에 백도훈은 잠시 당황했어요. 보통 교사들은 화를 내거나 훈계를 했거든요. 우리요? 그냥 놀고 싶어요. 어차피 고등학교도 안 갈 거고. 교실 뒤편에서 카드를 던지던 여학생 조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금방 포기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만둔 선생님이 벌써 3명째거든요. 조수진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먼저 벽을 쌓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법이에요, 선생님. 백도훈이 다시 말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서연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학생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야. 너희가 정말 이 교실의 법이라면 서로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학교 근처 원룸에 앉아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들여다봤어요. 백도훈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꽤 큰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진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고 출석 일수가 턱걸이 수준이었어요. 707 특임대에서 만났던 후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모두 반항적이고 거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을 드러냈죠. 상처받은 마음과 외로움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들이요. 과거를 버린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남겨뒀구나.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내일 수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교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정환경조사서를 펼쳐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백도훈은 부유한 집안이지만 부모가 1년 중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조수진은 어머니가 3개의 알바를 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관심받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은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3교시 국어 수업 시간, 서연은 준비해온 질문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국어 시간에 웬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는 듯이요. 백도훈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을까? 서연의 재질문에 백도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조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해요? 어차피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힘이라는 게 꼭 주먹이나 돈을 말하는 걸까? 서연은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을 때 일이에요. 산속에서 조난당한 등산객을 구조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단어에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건 완력이 아니었어요. 조난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구조 경로를 계획하고 팀원들과 협력하는 능력이었죠.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군대를 그만두고 여기 왔어요? 처음으로 백도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들을 가르치고 싶어서야. 구조하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구조한다고요? 조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조받을 가치가 있어.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서연은 학생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 서연은 교무실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몇몇 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상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 학교에서는 그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조수진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뒷모습만 봐도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조수진은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따라와요? 저 혼자 있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울었나 봅니다. 서연은 조수진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맞았어요. 새아버지한테. 조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서연의 말에 조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선생님은 뭘 알아요? 집에 가기 싫어서 학교에서도 말썽만 피우는 저를 이해한다고요? 나도 그랬거든. 서연의 고백에 조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거리에서 돌아다녔어. 집에 가기 싫었거든. 아버지가 술 드시면 화내시고 어머니는 맨날 우시고. 서연은 자신도 잊고 싶었던 과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때 저도 학교에서 말썽만 피웠어요.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그런데 한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수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관심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야라고 하셨어. 그 말 듣고 펑펑 울었지. 조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조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백도훈도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류시우는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교무실에서 서연에게 다가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이랑 너무 가까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서연은 류시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서연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교무실로 급하게 들어온 교감 한경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윤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한경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백도훈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백도훈과 닮은 얼굴을 보니 그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현수,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 대표였죠. 이분이 새로 부임하신 윤서연 선생님입니다. 교장의 소개에 백현수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도훈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수업 방식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백현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군대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신다면서요? 애들한테 무슨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네요. 교육적 목적으로 경험담을 나눈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 백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 도훈이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아이예요. 앞으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애인데 쓸데없는 생각 갖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 순간 서연은 백도훈이 왜 그렇게 비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의 미래를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대답에 백현수의 표정이 딱딱해졌어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학교 신축 공사도 우리 회사에서 했고 매년 장학금도 우리가 내고 있어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교무실로 돌아온 서연에게 류시운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떠 있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선 함부로 변화를 시도하면 안 된다고. 류시운의 말에는 내가 옳았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아세요? 백도훈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생각하는 아이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이상적인 교육론은 통하지 않아요. 류시운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특수한 경력을 가진 분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학부모들이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서 707 특임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임무일수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패하게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서연은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3학년 5반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어제 백도훈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조회 대신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서연은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과 같은 높이에 섰습니다. 백도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학교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부모님 중 한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 대해 걱정하시더라고요. 조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제가 군대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학생들의 눈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과거가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나는 그 과거를 여러분을 위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류시운이 들어왔습니다. 조회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리려는 것 같았지만 서연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점심시간 서연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백도훈이 다른 학급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작고 마른 1학년 학생이 떨고 있었습니다. 용돈 좀 빌려줘. 내일 갚을게. 백도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도훈아. 서연의 목소리에 백도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1학년 학생은 그 틈에 도망쳤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용돈 좀 빌리려고 했어요. 백도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했었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그 반대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뭘 알아요? 저한테 그럴 자격이. 자격? 서연이 백도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제 나한테 한 말 알고 있어. 내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말라고 하시더라. 백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야? 약한 애를 괴롭히는 게. 그게. 내 아버지는 내가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시지. 그런데 사업가가 되려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해. 두려움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존경받으면서 말이야. 백도훈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표정이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직접 내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내가 어떤 리더가 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면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백도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교실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도훈은 예전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조수진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낀 건 류시운이었어요. 3학년 5반이 조용해지자 다른 교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많았던 학급이었거든요. 요즘 5반 애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체육교사 김태성이 교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시나 봐요. 그런 반응들이 류시운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3년 동안 포기했던 학급을 신참 교사가 몇 주 만에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국어 수업 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도훈이 처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왜 집을 떠났을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도훈이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은 질문이네. 도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주인공이 가족한테 실망했으니까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백도훈의 대답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묻어났어요. 그래, 이해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야. 그럼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조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주인공도 가족들도. 그 순간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류시운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죠. 감정을 배제한 교육이 진짜 교육일까요? 서연의 반문에 류시운이 당황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네요. 그러면 백 사장님이 다시 학교에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였습니다. 교무실 문이 열리며 백현수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죠. 교감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나오셨어요. 백현수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교감 한경자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학년 5반 학생들이 교무실 앞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이 앞장서고 조수진과 다른 학생들이 뒤따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백도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은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도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백현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윤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조수진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학생들의 등장으로 교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백현수는 아들이 자신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교육청 관계자는 예상과 다른 상황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도훈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백현수가 아들을 데려가려 했지만 백도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백도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 예전에 어떤 아이였는지 아시잖아요. 다른 애들 괴롭히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그런데 윤 선생님이 오신 후로 달라졌어요. 조수진이 백도훈 옆에 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안 문제 때문에 삐뚤어져서 학교에서도 말썽만 피웠는데 선생님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서연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요. 교육청 관계자가 백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백 사장님, 학생들 반응을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변화거든요. 백현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의 질문에 백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젠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백현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느낀 거죠.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변화였어요. 며칠 후 류시운이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연의 성공이 자신의 무능함을 대비시켰다고 느꼈던 거예요. 다른 교사들은 아쉬워했지만 서연은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교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3학년 5반의 변화가 다른 학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도 없어졌고 교사들에 대한 존중도 늘어났어요. 조수진은 성적이 크게 올랐고 자발적으로 학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도훈은 후배들을 괴롭히는 대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어느 금요일 방과 후 서연은 체육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체력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체력 단련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힘들어요. 조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힘든 게 당연해. 하지만 끝까지 해보자. 백도훈이 조수진을 격려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은 훈련과 같아요. 서연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면 결국 바뀌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줬고요.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윤서연의 조용하지만 강한 전쟁은 이렇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주먹이 아닌 마음으로, 권력이 아닌 진심으로 이뤄낸 변화였죠.